이번에는 351페이지 세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점검하고 가죠. 여러분 요약 제 187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주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 요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세율은 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듯이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1년 안 돼서 양도를 하면 무조건 투기예요. 제일 높은 세율 70%. 미등기랑 똑같아요. 70%. 그리고 1년은 채웠는데 2년은 못 채웠어요. 그러면 60%. 60%. 그리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몇 프로? 45%로 갑니다. 이때 분양권은 안 돼. 분양권은 6에서 45%가 아니라 분양권만 따로 띄면 1년 안 되면 70%, 1년이든 2년이든 60%, 분양권은 70%하고 60%,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됐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2번 밑에 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부동산 등은 물론 미등기는 70%지만 투기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상가 같은 거 안 사요. 매매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상가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어. 1년 미만이라도 50%, 1년 채웠다 40%, 2년 이상 채웠으면 6에서 45%. 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몇 프로? 45% 누진세율로 가죠.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원래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의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건 세금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5%로 가면 일반 자산과 똑같잖아.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16에서 몇 프로? 55, 10% 할증합니다. 16에서 몇 프로? 55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를 투기지역에서 팔면 거기에 10%를 할증하는 거예요. 예? 투기지역에서 팔면 26에서 65. 다시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 보실래요? 비사업용 토지만 따로 띄면 자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몇 프로? 70%. 1년 뭐 미만 똑같대. 다른 거랑 50%. 1년 이상 2년 뭐 미만 40%. 몇 년 이상 2년 이상일 때는 다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래서 6에서 45%가 아니라 16에서 55%. 이해가세요? 그런데 투기지역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여기에 10%를 또 할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에 10% 할증하면 26에서 65%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 보시냐면 188페이지 맨 밑에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것은 올해 5월 10일부터 양도할 때는 할증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주택과 똑같아.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에서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건 6에서 몇 프로? 45%. 이해가세요? 1년 안 되면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 채우면 60% 이렇게 간다 이거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190페이지 보시면 세율 적용할 때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잖아요.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두 가지. 상속받은 자산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상속세 냈단 말이에요.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팔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10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상속받았다 6개월 있다 팔았다. 그럼 10년 6개월로 봐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합쳐서 계산한다. 또 하나 2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고 5년 안에 파는 걸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 하죠. 그럼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랑 똑같아.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세율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가죠. 자, 문제 갑니다. 352페이지 세율 부분은 한번 보죠. 44번부터 갑니다. 44번. 양도득세 세율 중 100분의 5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 주어진 자산 외에 고려하지 않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올해 양도하는 거니까 뭐 날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1번 1년 6개월 보유한 등기된 지상권 1년 채웠죠. 2년은 못 채웠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상가 부동산하고 똑같아. 40%. 40%. 2번 2년 7개월 2년 이상 보유했어요. 부동산 6에서 몇 프로? 45%. 3번 9개월간 보유한 미등기 주택, 주택이든 상가든 미등기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죠. 그냥 70%, 미등기 70%. 6개월 보유한 등기한 1주택, 주택도 등기됐어도 1년 안 돼서 파는 입주권, 분양권 주택은 70%. 다음 5번, 4번 맞죠? 예, 5번은 10개월 보유한 등기된 상가 부동산, 상가는 투기에 이용되지 않으니까 1년 안 됐어도 그냥 50%. 그래서 100분의 50 적용하는 건 5번이다. 다음 45번도 소득세법상 양도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단 주어진 자산 외에 고려하지 않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라 가정하라. 그럼 1번 등기된 건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6에서 몇 프로? 45%. 8단계 초과투진세율 맞아요. 그럼 2번 등기된 토지로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상가 부동산 1년 안 됐죠? 그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50% 맞고요. 3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1년 7개월 보유한 등기된 건물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6개월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랬어요. 그럼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쳐요. 그럼 둘이 합치면 몇 년? 2년 지났죠? 그러니까 6에서 몇 프로? 45%로 가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6에서 45.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든 2주택이든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건 할증 안 한다고 그랬죠? 예? 할증 안 해요. 그래서 몇 년 보유했다고요? 2년 보유했으면 6에서 몇 프로? 45% 누진세율 적용한다. 맞죠?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일반 주택과 똑같아. 올해는 할증 안 하니까. 5번 주택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분양권을 파는 건 무조건 투기잖아요. 입주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1년 안 됐으면 70% 채웠으면 60%.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다음 46.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은요, 두 가지 세율을 각각 적용을 해서 세금이 부한 거 큰 걸로 가.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세율이 높아도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비교해서 세액이 부한 거 큰 거 맞고.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에서 45%니까 6%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하니까 16
맞아요? 예, 16. 그래서 100분의 16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26이 되는 거지. 맞고. 3번, 이거 헷갈려요. 골프영권, 콘도영권, 기타 자산이죠. 요거는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등기 대상 아니니까. 무조건 6에서 몇 프로? 45%.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6에서 40%.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등기 여부 관계없이 6에서 45%는 기타 자산이다. 다음 4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6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 그럼 몇 프로? 70%. 맞고.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소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틀렸다. 피상속인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하고 틀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업상속은 소급하지만 그냥 재산은 상속 개시일에 그냥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혜택 안 줘 그거는. 근데 이 상속받은 재산은 세율 적용할 때는요. 아 나는 원치 않은데 상속받았어. 그래서 팔아야 돼. 근데 상속세 냈는데 또 단기간에 판다고 해서 투기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소급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353페이지 보시면 양도세 미등기 요거는 보통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던 미등기 자산인데 특별히 32회에서는 개념 없이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 다.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에서 두 문제나 출제됐다니까. 32회 시험에서. 그래서 33회에서 단연코 출제되지 않는다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 미등기는 독자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겠지. 근데 미등기 자산은 군데군데 감초같이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문 하나씩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미등기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불이익을 주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줘? 여러분 아까 요약집에 봤었죠? 100 몇 조? 80쪽인가? 예? 예, 178쪽에 있었죠? 아니 184페이지 거기 위에 박스 분리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왜? 미등기 자산은요 비과세나 감면 받을 수 없다. 비과세 감면 혜택 안 줘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세율은 가장 높은 몇 프로? 70%. 그리고요 미등기는 계산공제할 때 조금만 해줘. 등기됐으면 3%인데 미등기는 0.3만. 이해가세요? 이것이 불이익이다. 이건 군데군데에서 물어볼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다만 저 양도소득금액 특례 부분 보고 갑니다. 양도소득 계산할 때 특례 어디 보시냐면 181페이지 보시면 181페이지 요약집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배우자 증여재산 2월 과세하고 부당행위에 대해서 보고 갑니다. 그럼 먼저 181페이지는 많이 나오죠. 배우자 증여재산 2월 과세. 2월 과세가 무슨 뜻이에요? 증여를 했지만 5년 동안 지켜보고 세금 부과하겠다. 이해가세요? 증여를 했으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받고 5년 안에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으니까 5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2월 과세 첫 번째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 가격이 높아. 그래서 양도차익 보유기간이 기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양도를 하지 않고 뭐를 하겠다?
증여를 하면 매매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보다 증여를 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증여를 하면 뭐 내야 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많이 내는데 당연히 부담이 크니까 증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증여를 하는 이유는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게 없는 부부는 6억까지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지. 만약에 이 부인이 남편한테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있었다. 그럼 이런 거 안 하지. 왜? 증여세 많이 내니까. 근데 증여받은 게 없다면 6억까지는 뭐가 없어요? 증여세가 없잖아.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증여재산 5억짜리를 자 1억 주고 샀는데 증여할 때 공시가격 얼마 5억만큼을 누구한테? 부인한테 증여했다. 그럼 당연히 부인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는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증여받은 게 있었으면 빼고 나머지 과세할 것이고 없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취득세만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증여를 했으면 국가에서는 얘한테 뭐 증여세 부과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겠다. 5년 동안. 그래서 5년 기다렸는데 요 부인이 증여받고 몇 년? 5년인데 이쯤에 5년 지나가기 전에 이쯤에 뭐를 했어요? 이 부동산을 양도 팔았어요. 누구한테 아무 관계없는 타인한테 팔았다 이 얘기야. 얼마에?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자, 몇 년 안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은요 부인은 취득했을 때 요 가격 있죠? 요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5년 안에 팔면 요 가격을 인정 안 해줘. 그럼 취득 가격을 뭘래? 남편의 취득 가격. 그래야 세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누가 팔았어? 부인이 증여받고 팔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부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은 남편이 파는 걸로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이월과세의 핵심이. 자, 부인은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취득가격은 이 가격을 인정 안 해줘 국가가. 그러면 남편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해. 많이 나오죠? 9억. 이해가세요? 9억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억울한데 나 증여받았는데 그래? 증여받았을 때 낸 뭐가 있으면 증여세 있으면 필요경비로 빼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떤 거 증여했을 때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증여했다. 누구? 남편하고 부인, 부부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요게 딱 정해져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만 그래. 형하고 동생은 여기 안 들어가. 부모, 자식이나 부부끼리 증여를 했다. 무엇을?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것만. 다른 건 관계없고. 요것을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면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예? 양도 차익이 지금 9억이라 하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보세요.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요게 무슨 가액이야? 양도 가액에서 글자 그대로 물어보는 게 법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중요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이거잖아. 다시 한번 양도 차익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여기 얘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부인 그랬는데 본인 거주자는 누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부모로부터 뭐 받아? 증여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주자가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거주자가 부담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 없는 걸로 보고 여기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해가세요? 예? 다만 이월과세 적용하나 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자,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짜고, 부인이 여기서 뭐하기 전에, 뭐할 때, 양도하기 전에 남편이 여기서 뭐하면 배우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후에 팔기 때문에 양도할 때 당시 배우자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인정해줘. 얼마로? 5억.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렇게 계산한 요 세금하고 부인이 직접 이 거주자가 팔은 걸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요 사람이 계산한 양도 원래 이월과세가 아니라 얼마에 팔아서 10억, 얼마에 취득했어? 5억.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요 양도소득세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이게 9억이고 이게 10억 나왔다 그래봐. 그럼 국가는 어떤 걸로 가야 세금 많이 나와? 10억으로 가지. 이럴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해서 나온 세금보다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그냥 세금 계산한 게 더 뭐하면 크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자, 확인해 보죠. 거기 181페이지 방가로 1번 적용 대상 자산은 정해져 있어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5년 안에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을 때, 그럼 중요한 건 방가로 2번 양도 차익을 뭐할 때?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무슨 가액은?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하면 증여한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있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방가로 3번 보유기간의 보호 특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양도록세 세율 적용할 때 여기 보세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증여한 배우자의 보안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취득가격도 증여자 취득가격, 날짜 계산도 취득한 날짜. 이해가세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증여재산 이월과세. 다만 방가로 4번에 1번 양도 당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지문 보시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 이 세금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이 더 뭐하면?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많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얘기죠? 이해가세요? 이게 증여재산 뭐라고요? 이월과세. 뜻은 뭐라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증여받았을 때 가격 인정 안 하고 증여자 취득가격, 날짜, 증여자 기준으로 다 계산한다. 그 얘기죠, 기본이.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 182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 양가로 2번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적인 양도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랑 이거는 부당행위야. 이거는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부당행위는 뭐죠? 못된 짓 한 거 세금 조금 내려고. 여기 보세요. 자, 설명 들어요. 형이
1억 주고 부동산 취득했는데 쭉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예? 동생한테 뭐를 합니까? 증여. 똑같아. 다만 여기는 부모, 자식끼리 또는 부부. 여기는 빼고 친인척 간에 똑같아요. 증여했죠. 얘가 증여받을 때 5억이라고 그래봐. 얘는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몇 년? 똑같아. 몇 년? 5년. 5년 안에 동생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를 합니다. 이쯤에 팔았어요. 누구한테 아무 관계없는 타인한테 얼마에? 10억에 양도했다 이 얘기야. 이것은 형이 바로 팔면 될 거를 동생한테 줬다가 동생이 파는 건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 아니냐. 이해가세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한다?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형이 팔은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동생이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형이 팔은 걸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형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 얼마에 팔았어요? 취득가격, 매매차익.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 근데 관계가 틀려. 친인척 간에. 이해가세요? 다만 예외가 있네. 여기 보세요. 예외. 이거 다만 정리합니다. 순서가. 다만 요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증여세 냈어. 그리고 요것도 팔았으니까 동생이 뭐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돼. 동생이 팔은 걸로 계산하면 증여세 낸 거, 양도소득세 낸 거 합쳤어요. 예? 요렇게 해서 나온 거하고 요거 A, B. 이때 동생이 요렇게 계산한 걸 합쳤더니 이게 세금이 더 부하면 크면 얘가 더 부하면 크면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냥 동생이 파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뭐 받고?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다만 수증자가 동생이 증여세 부담한 거 양도세 합친 그 세액이 이거보다 부하면 이게 더 크면, 여기가 크면 형이 직접 팔은 걸로 보지 않는다. 세금 많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해 봐요. 자, 182페이지 맨 밑에 양도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뭐하고? 증여하고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친인척한테 증여를 한 후 세 번째 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생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타인에게 뭐하면? 양도하면 1에 따른 세액이 2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다만 동생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가 더 부하면 크면 형이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1번이 뭐야? 1번 박스에 증여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의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금 있죠? 그게 1번. 그리고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비교해서 뭐가 크면? 1번이 뭐하면? 크면 형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행위 183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자, 여기 보실래요? 부당행위. 여러분, 양도소득 요 무슨 차이? 양도차익이 적게 나와야 세금 조금 내죠. 그러면 봐요.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그죠? 취득 가격 등을 부풀려서 취득하면 요게 조금 나오죠? 예? 이런 짓을 한 것이 부당행위야. 무엇을, 왜 양도 가격을 낮춰? 세금 부담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왜 취득 가격을 부풀려서 높게 기재해? 요걸 뭐 하려고? 낮추려고. 누구랑 거래? 특수 관계 있는 자. 그럼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형이요, 누구한테? 동생한테, 친인척이죠? 네?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형이 아파트를 동생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시중에 시가, 양도하기 전후 3개월 이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은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억. 근데 얘는 아파트를 팔고 형한테 8억의 돈을 지급했어. 얼마? 8억. 그러면 얘들은 얼마에 사고 팔았다? 8억에 사고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팔았다고? 8억에 팔았다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둘의 관계가 친인척이잖아. 그럼 국세청에서는 얘 부동산이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자금이 이렇게 갔죠. 근데 둘의 관계가 보니까 친인척이야. 그럼 냄새가 나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가 어렵다. 그럼 확인 작업 들어가. 어떻게? 이 아파트의 시가를 시중에 인근의 관할구역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있죠? 아파트면 예를 들어 50평짜리면 50평이 아니래도 40평짜리 거래했으면 평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매매 사례가 계산하니까. 그래서 10억에 거래했는데 얘는 얼마? 8억. 그럼 얘들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냐 아니면 부당한 거래냐, 이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가에서 주고받은 가격 뭐? 대가를 빼요.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요거 차액. 요 차액이 법에는 좀 이따 표시할 거니까 듣기만 하세요. 차액이 법에 이만큼에 해당이 되면 부당한 거래로 보고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한 건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은 뭘로? 시가로 계산하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때 요때 차액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부당한 행위야. 부당거래. 인정 안 해.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시가가 10억이죠? 주고받은 대가 8억. 차액은 얼마? 3억 이상 차이 안 났잖아. 그죠? 그런데 시가의 몇 프로? 시가가 10억이니까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예?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잖아. 여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기는 해당되죠? 그럼 이 거래는 무슨 거래다? 부당한 거래다. 세무서장은 이런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 그럼 뭘로 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얼마? 10억으로 계산하라. 8억으로 신고했어도 얼마로? 10억으로. 그리고 얘한테는 괘씸하지? 얘는 2억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세금 계산에서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줄였다. 40%. 그죠? 가산세가 붙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누구와 거래? 특수관계에 남은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의 몇 프로 차이나? 5%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너네들이 거래한 건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이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확인. 자, 183페이지 양가로 3번이 그게 양가로 3번.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랬죠?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것,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취득가의 양도가액을 뭘로? 시가로 계산하라. 그죠? 그럼 부당한 행위 그랬죠? 부당거래.
그럼 그 기준이 있다. 밑에 방가를 1번.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차이 나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죠? 이해가세요? 예, 그럴 때는 그 가격, 거래 가격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하나만 물어볼까요? 10명 시험 보면 9명이 아니야. 10명이 틀릴 수 있는 지문 하나 있어. 여기서. 여러분, 부당행위가 뭐예요? 못된 짓 한 거지. 여기 보세요. 요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기 위해서,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거래. 그러면, 자, 부당거래는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양도가액을 뭐 했어요? 시가에 뭐? 미달하게. 다운계약서 이 얘기잖아. 취득가격을 뭐? 높게. 그래야 이게 부당행위죠. 반대로. 양도가액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네? 그럼 뭐가 많이 나와? 이건 그대로고 이게 크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이게 못된 짓이야? 아니지. 이건 부당행위가 아니지. 아, 세금을 조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부당행위니까 이거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표창장 준다니까 국가에서. 세금 많이 냈다고. 부당행위가 아니야. 반대로. 자, 취득 가격을 뭐 했어요?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을 뭐 해서 친인척 간에 취득하면서 낮췄어. 낮춘 대신 뭐가 많이 나와?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거래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니까. 뭐라고? 예?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저가 양도.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고가 양수. 그래야 이게 많이 조금 나오잖아. 이게 부당행위다.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이게 부당행위예요. 반대로 하는 건 부당행위가 아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건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354페이지 47번. 이게 47번하고 48번이 실제로 출제됐던 32회 때 기출문제예요. 미등기 자산. 근데 47번은 보고 가자 이거죠. 소득세법상 미등기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 아닌 상가건물 양도에 관한 내용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자, 미등기 자산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맞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 미등기는 조금만 해줄 뿐이지. 공제해줘요. 배제 안 한다. 틀렸죠? 해줘. 등기됐으면 3%, 미등기는 0.3. 공제하잖아. 조금 공제를 해줄 뿐이지. 다음, 기본공제 적용 배제 안 해주죠? 예. 그리고 세율은 미등기는 가장 높은 몇 프로? 70%. 그래서 틀린 건 몇 개야? 하나. 니은은 틀렸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48번에는요, 내용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등기 안 하고 팔면 미등기죠? 근데 등기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고의성이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등기 못하고 파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규정에 두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억 하나.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무허가 주택이야.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거 기억 있죠? 박스에. 예? 그거 1세대 1주택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은 건 무허가 주택이잖아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할 수가 없어. 그래도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은 등기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과세에서 물어봐. 인정돼요. 무허가 주택은. 됐어요? 또 하나 여기는 생략됐는데 하나 농지 있어요. 비과세 대상 농지는요, 등기 안 했어도 등기한 걸로 보고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농지하고 뭐 주택. 요거는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다음 2월 과세로 갑니다. 50번 갑니다. 50번. 소득세법상 배우자 직계 존미속 간의 증여자산 2월 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에 두고, 거주자는 본인이라고 생각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누구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를 한다. 맞죠? 예. 2번,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미속의 무한날, 취득한 날 기준으로 양도 차익도 계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세율할 때 보유기간도 그 날짜부터 적용하죠? 예? 예, 취득가격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맞고 3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한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틀렸어요. 4번,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조세 계산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다. 그죠? 증여받아서 파는 사람이 양도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5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뭐였어요?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맞아요. 여기서 법에서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단서에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 얘기는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이혼했어도 이걸 적용한다. 맞아요? 네. 됐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3번 틀렸고 51번 갑니다.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부동산 건물을 아버지 을로부터 증여받고 특성관계 없는 누구한테 거주자 병한테 양도한 경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재산 이월과세 누구로부터 누가 증여받았어요? 을로부터 누가? 갑이 증여받았죠? 예? 을로부터 증여받았잖아요. 을이 누구야? 아버지. 갑은 아들이죠?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한테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봐요. 기억, 갑이 누구야? 아들이,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일로부터 속아봐야 몇 년 안에? 5년 안에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맞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아야 되니까. 예? 여기 보세요. 갑이 양도하는 날 기준으로 소급해서 몇 년? 5년 안에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 얘기는 증여받고 5년 안에 받았다. 그 얘기와 똑같잖아. 누구한테 증여받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맞죠? 다음, 니은. 건물의 취득가격은 양도했을 때 취득가격은 갑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 보세요. 얘 증여받았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얘 취득가격이야? 아버지의 취득가격 가지고 계산하잖아. 을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잖아요. 그건 니은은 틀렸지. 됐어요? 갑이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을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틀렸고 디귿 갑이 그 건물에 대해서 아들이 건물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 경비에 부한다. 산입. 맞죠? 예.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 계산할 때 갑이 그 건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갑이 누구야 지금? 아들의 취득한 날 아니지. 증여한 아버지의 취득한 날, 을이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을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 두 개죠? 예.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52번.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아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부한다. 산입한다. 맞죠? 예. 증여받은 사람 본인을 거주자,
다음 2번. 이월과세 적용받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중요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 맞죠? 예? 중요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맞고. 3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가로 열고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을 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한다. 틀렸다. 양도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하는 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고. 4번. 거주자가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 여러분 증여받고 5년 안에 파는데 증여받고 2년 안에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 수용도 양도죠. 예? 수용도 보상금 받으니까 파는 거지. 근데 수용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강제로 파는 거잖아. 이런 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고 5년 안에 뭐를 했다고요? 수용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내 의사대로 파는 거 아니니까. 다음 5번. 이월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요까지 100원이라고 그래봐. 얼마? 100원.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150원이라고 그래봐. 적죠? 이월과세한 게 적잖아. 100원. 그러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예, 세금 많이 나온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이 더 뭐하면 크면 이월과세 적용하는 거고, 이월과세 적용한 세금이 더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봅니다. 자, 50 부당행위 요거는 이월과세 했으니까 54번 하나만 볼게요. 5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누구예요?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 둘의 관계는 부모 자식 아니죠? 친인척이잖아. 그럼 뭐라 그래? 특수 관계 있는 자. 그죠? 그럼 지금 만약 뭐라 그랬죠? 지금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자 정리해봐요. 이렇게 딱 그려놔봐요. 자, 누구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은 게 누구야?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촌형인 거주자 을한테, 증여가 아니라 팔았네. 양도죠.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다시 말하면 누가? 동생이 누구한테? 형한테 뭐 했다? 양도. 맞아요? 예? 예, 을 형한테 팔았죠? 예. 그러면 둘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 자식은 제외하는 거야. 왜?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양도는 증여로 가잖아. 증여. 예?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뭘로 가? 증여니까 여기 빼고 친인척 간의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1번 만일 누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뭐 했다? 증여했고 을이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뭐 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는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여기 보세요. 이거 을이 만약에 이걸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병한테 뭐 했다면 양도했다면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죠. 다만 얘가 증여세 낸 거 양도세 계산한 것보다 이 세금이 적으면 그때는 직접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본은 맞아요. 다음 2번 갑이 양도한 토지 법령이 정한 3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맞죠? 부동산 등기하고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잖아요. 예, 맞고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친인척이니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4번 갑이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얼마짜리?
10억에 평가된 토지를 을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9억. 여기 보세요. 지금 둘이 매매를 했죠? 예? 이때 매매를 했는데 대금 얼마? 9억을 주고 거래했다고 그랬어요? 예? 양도 얼마? 시가 얼마짜리?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얼마? 9억에 거래했죠?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계산해 봐야죠. 예? 시가와 주고받은 차액이 얼마야? 1억이면 3억 이상 차이 안 났죠. 그런데 시가의 몇 프로? 5%면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죠. 그럼 부당거래죠. 그럼 이거 인정해 안 해? 안 하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 얼마? 10억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9억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부당거래니까 시가 얼마? 10억으로 양도한 걸로 계산한다. 9억이 아니라 틀렸고.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 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미등기 제외자산이 아니라면 등기 안 해고 팔았으니까 제일 높은 세율 몇 프로? 70%를 적용한다. 맞죠? 됐어요? 예, 여기까지. 자, 잠시만 쉬었다가 납세, 신고,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 마무리할게요.